청동기 시대의 지배층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잉여를 기술 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군사적 경쟁, 기념물 건축, 사치스러운 생활의 그 자원들을 탕진했다. 청동기 시대의 소동들이 생산한 잉여들을 더 나은 생산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과 선전성동 특권을 위해 낭비했다. 혁신은 새로운 기회이기보다는 위협으로 여겨졌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손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았다. 생산적인 노동은 보통 사람들 담당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새로운 발명은 하위 계급에서 이뤄지고 보통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기존의 경제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 질서까지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발명과 혁신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들은 새로운 기술이 군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경쟁적인 지정학적 시스템에서 자신의 권력을 축적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부자들의 탐욕이 만족을 모르는 이유와 같다. 지배자가 웅장하기 이를 데 없는 기념물을 남기면 후대의 지배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더 크게 지으려고만 했다. 지배자들은 사치스러운 궁궐로 경쟁했고 고분의 화려함으로 도시국가의 미술이나 건축으로 경쟁했다. 무엇보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식으로 라이벌 국가와 경쟁했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세계에서는 무기 경쟁이 서서히 진행됐다. 기원전 1600년경과 비교해보면 기원전 1200년에는 더 많은 군인과 더 나은 무기, 더 튼튼한 요새가 있었다. 세계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장화되었다. 따라서 기술 발전은 정체되고 잉여 소비는 증가했다. 전쟁, 기념물, 사치는 더 강도 높은 착취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상층의 과다한 축적은 농업적 기반의 조화로 이어졌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자랑스러운 전사 귀족들은 기생적인 사회 엘리트였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은 점차 지속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기원전 12세기에 그들의 세계가 붕괴된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런 문제 해결책은 내부에서 찾을 수가 없다. 정체된 기술은 사회의 경제적 보수주의를 낳았다. 낡은 사회 내부에서는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낼 힘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야만적 방식 또는 실패한 구제국 문명의 환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인류는 다시 한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계급과 국가가 인간의 창의성과 진보를 가로막는 강력한 장벽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역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기서 잠깐 숨을 돌리고 몇 가지만 점검해보자. 청동기 시대에는 하나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모두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만하다. 청동기 시대. 과연 역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역사는 세 가지의 엔진이 추동한다. 세 가지. 첫째는 기술의 발전이다. 진보란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자연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노동 생산성을 양상시키며 활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저장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진보는 필연적으로 오는 건 아니다. 중국 상나라, 그리스 미케네, 노르만 잉글랜드에서 살았던 농민들은 전 세대가 농업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평생 동안 중요한 기술적 혁신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직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생산수단의 내재적 기술 발전이 있었다. 마르크스는 이를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초기 산업계급들의 1차 존재 조건은 낡은 생산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진보는 우연한 것이었다.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동력에서 내재적으로 우러나오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계급 발생 이전의 사회에서는 인간 집단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학적 위기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생태학적 위기. 신석기혁명은 기후변화와 사냥감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기 계급사회에서 기술의 발달은 보다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중 어떤 것은 혁신을 촉진했지만 어떤 것은 진보의 장벽이 되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두 가지 엔진도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 엔진은 부와 권력을 놓고 벌이는 지배자들 간의 다툼이다.
이것은 지배계급들 내부의 갈등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라이벌 귀족 파벌 간의 갈등 같은 것이다. 또한 지배계급 사이의 갈등도 있다. 경쟁국가나 경쟁체국 간의 전쟁이 그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경쟁은 경제적인 차원과 정치 군사적 차원을 모두 지니고 있다. 두 번의 세계대전만 놓고 봐도 상호 경쟁하던 민족주의 자본주의 진영들 간의 전쟁이었다. 반대로 자본주의 이전 계급사회에서 지배자들 간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경쟁적인 군비 축적의 형태를 취한다. 세계는 라이벌 파벌과 라이벌 정치체제로 분할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불안이 영구적으로 지속되었고 그 결과로 군사 경쟁이 계속됐다. 끊임없이 군인과 방어시설, 군비 등의 확충을 경쟁자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세 번째 엔진은 계급 간 갈등이다. 고대 세계에서는 경쟁적인 군비 축적 탓에 지배계급이 착취의 강도를 높였고 농민들로부터 더 많은 이견을 뽑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었다. 첫째, 소동들과 경제 시스템은 스스로 재생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도한 세급은 사회의 물적 토대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둘째, 착취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다. 청동기 시대의 계급 투쟁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가 별로 없다. 예외적으로 이집트 테베, 오늘날의 룩소르 테베에서 나온 기원전 2000년경의 문서가 있다. 이 문서는 상류층을 위해 신전과 무덤을 만드는 채석공, 석수, 목수들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도 계급 간 갈등을 찾아볼 수 있다. 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도 잘 받고 노동시간도 적당했지만 악랄한 관리자는 가끔씩 그들을 더 심하게 부려먹으려 했다. 어떤 때는 강제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과잉 동원하기도 했다. 착취받는 사람들은 때로는 맞서서 투쟁하기도 했다. 기원전 1170년의 어떤 문서에는 숙련공들에게 배급이 자꾸 미뤄지고 가족들이 굶게 되자 이들이 가족의 지원을 얻어 파업을 벌였다는 기록이 있다. 역사상 최초의 파업에 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작동하는 세 가지 동력을 살펴보았다. 기술의 발달, 지배자들의 경쟁, 계급 간의 갈등. 이들 동력은 서로 다른 만큼 작동 방식도 다르다. 속도도 다르고 불연속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때문에 역사의 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각각의 동력은 그 자체로 모순의 결합이다. 하지만 세 가지 엔진은 모두 동시에 작동하며 때로는 같은 방향으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각의 역사적 상황은 제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각각의 상황은 제각각의 경제 문제, 사회 갈등, 정치 대립, 문화적 차이, 개인적 영향력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다. 그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들여다보면 역사 속에서 발생한 행위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맥락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맥락이 결과물을 결정하진 않는다. 역사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 세력, 즉 조직된 인간 집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충돌하는가이다. 위기가 잇따랐던 청동기 문명 시대로 다시 돌아가보자. 국가의 낭비적 지출은 생산기술로 확보한 자원을 고갈시켰고 사실상 실험과 혁신을 질식시켰다. 그뿐이 아니다. 지식의 발전은 주술, 종교, 신비화를 가로막았다.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두려워하는 것에 전복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본능적인 의혹에 빠져 이런 장벽을 더 두텁게 만들었다. 진보는 참된 의식이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참된 의식이란 인간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세상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참된 의식은 외부의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허위의식은 신 또는 왕을 신봉하고 신적인 영험 혹은 종교적 의식의 효능을 믿는 것이어서 참된 의식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발휘한다. 허위의식은 지식과 실천적 노동의 장벽이므로 사회적 진보에 장애가 된다. 이론과 실천이 상호작용해서 현실 세계의 기술과 생산성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제국의 문명 속에서는 정신과 물질,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노동이 제각각 분리되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흙이 아니라 별을 연구했고 자연과학이 아니라 미라 제작에 열을 올렸다. 이집트 농부들이 생산한 부는 신비주의를 위한 기념물에 낭비되었다. 장인들의 기술은 손을 쓰는 기술이라는 이유로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고문명 시대의 진보는 가로막혔다.
꽉 막힌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자날 수 없었다. 역사의 에너지는 제국이 흥망하는 바퀴를 반복적으로 돌리는 데 소모되었다. 그러나 기원전 1200년경 세계의 중심부가 침체된 사회 경제적 보수주의와 지정학적 혼란으로 시달린 반면 주변부는 더 역동적이었다. 왕, 사제, 관료들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목민, 농민, 청동기 장인들이 지식과 기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었다. 많은 혁신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혁신이 있었다. 청동은 비싸고 귀족적이었으며 너무 물러서 단단한 도구나 무기를 만들기 힘들었다. 급기야 싸고 단단하며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세계를 정복하게 됐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갈등 속에서 북쪽으로부터 새로운 침입자가 등장했다. 바로 철기인들이었다. 철기인. 많은 혁명들이 세상의 중심부보다는 주변부에서 일어났다. 주변부의 삶은 덜 안정적이고 체계가 잡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덜 보수적이었다. 육체노동은 청동기 시대의 고제국의 문명에서 착취되고 경시됐다. 엄청난 잉여가 전쟁과 기념물과 사치품으로 낭비되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나 장려책도 거의 없었다. 혁신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고와 질문과 상상이 있어야 가능하다. 인류의 창의력을 발휘할 물적 자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자원이 있어도 사제들의 주술과 신비를 위해 쓰일 뿐이었다. 이런 침체 속에서도 가끔씩 피어나는 불꽃 같은 독창성이 있었다. 이집트인은 유리, 바빌로니아인은 회계, 페니키아인은 알파벳을 발명했다. 독창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사치품, 부를 측정하는 방법, 그 기록물 등은 농경민이나 장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부의 소비나 통제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생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학습의 세계가 노동의 세계와 동떨어져 있던 당시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당시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학습의 세계와 노동의 세계. 주변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기원전 1300년경 산업적 혁명이 시작되어 세계를 변화시켰다.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신적인 지배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것만은 확실하다. 고고학적인 기록은 명백하다. 이 시대부터 쭉 금속물의 양과 범위, 정교함이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채굴 기술과 재련 기술 덕분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양의 구리와 주석금이 공급됐다. 금속 세공사는 여러 가지 주연과 납형 기술을 이용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복잡한 형태의 철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에서는 전사들의 청동 조각상이 발견됐고 덴마크 습지에서는 청동 트럼펫, 가슴 근육 모양으로 주조한 청동 흉갑, 청동 방패, 장검, 칼집, 창촉, 도끼, 마구, 칼,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나왔다. 어떤 곳에서는 엄청난 유물을 보유한 대규모 매장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대량 유물 매장고는 수천 개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됐다. 영국 영국 캠브리지셔 아일럼에서는 6,500개의 금속 물품이 나오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 금속 세공인들이 광석에서 철을 추출하는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한 것이다. 철 추출. 철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여러 세기 동안 연철로 만든 덜 세련된 도구들은 종종 사용되었다. 그러나 뛰어난 품질의 철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다. 이 기술을 처음 찾아낸 것은 카프카스 산막에 살던 야만인 부족이었던 것 같다. 새로운 기술은 거기서부터 아나톨리아, 터키의 히타이트 제국으로 확산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히타이트 제국의 지배계급은 철 무기를 독점하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한 채 지연됐다. 철기는 청동기 제국이 붕괴하던 시기인 기원전 1200년이 지나서야 널리 퍼지기, 전파되기 시작했다. 기술, 생산성, 산출량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거대한 권력의 주변부에서 그 권력들의 틈새에서였다. 철기 제작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연쇄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청동은 비싸고 상대적으로 물렀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의 농부들 대부분은 그때까지도 계속 나무나 돌로 만든 석기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철은 풍부하고 싸고 단단했지만 녹는점이 높았구나. 당시에도 철기를 널리 사용하지 못했다. 금속을 재련하려면 괴철로가 필요했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가 없지. 76조